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2월 6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개인 택시 이번 주 시세 변화가 좀 있나요? 예, 서울과 광주, 울산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 전주 대비 5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7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전 1억 2,500만 원, 울산 1억 1,000만 원, 전주 대비 3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요즘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인원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 팔려고 나오는 매물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폭 상승했고, 광주 역시 똑같은 사례예요. 파는 분과 사는 분 수요 공급이 잘 맞지 않으니까 좀씩 오르는 거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울산 역시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팔려고 내는 매물이 좀 적다는 얘기죠. 네. 예. 울산이 300만 원이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1억 1천만 원 선이라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곳 역시 소폭 더 상승 여력이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1억 2,400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대기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곳 역시 다음 주 역시 매물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되면 소폭 상승의 여지가 있어요. 예. 인천이 최근 계속 매물이 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도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되는데, 개인 택시가 그래도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안정성을 보장받다 보니까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인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꾸준히 늘다 보니까 그 금액대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매물이 딸리다 보니까 오를 소지가 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건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럼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71년생으로 그동안 포터 화물 영업용을 10몇 년 동안 운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시더라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이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용달차를 그동안 돈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번에 개인 택시를 사는 사례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용달차를 먼저 팔지 않고 개인 택시 인가가 다 끝나면은 팔기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약금 100만 원만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인가가 떨어졌는데 이분은 사시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이분은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만큼 본인이 서류를 가지고 직접 구청을 찾아간 거죠. 관할 구청에 가서 내가 이런 경력으로 해서 개인 택시를 사는데 서류를 좀 검토해 주세요 하니까 담당 주무관이 서류를 잘 검토했는데, 이 주무관이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저희도 역시 그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구청까지 갔다 와가지고 구청 담당자가 오케이 사인을 내서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서류를 저희도 제가 서류 작성을 직접 안 하고 서류 확인만 해가지고 이전 사원한테 넘겼는데, 이전 사원도 그걸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택시를 하려고 서울 택시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런데 서울 택시 자격증 가지고 인천으로 들어가니까는 거기에서 마지막 날 인가 떨어지는 날 구청 주무관이 체크를 해가지고 그날서 이제 안 된다고 통보가 온 거죠. 그 주무관도 잘못했지만은 저희도 서류 검토를 확실하게 못한 저희도 책임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무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는 주무관님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그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이분의 피해 없이 잘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갖고 주무관님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인천 개인택시 시험 자격시험을 응시를 해갖고 바로 그 날짜로 인천에서는 시험 TO가 없어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인천 개인택시 면허 자격증을 따가지고
바로 그걸 보완해가지고 인강을 떨어뜨린 사례예요. 야, 그래서 저희도 날마다 하는 일이지만 저희도 실수를 하는 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주무관도 그걸 정확히 봐가지고 바로 잘못된 걸 알려줬으면은 이분이 바로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인천 택시 면허로 들어갔을 건데 서로가 좀 미스가 있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잘 정산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네. 예, 예. 택시 자격증이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서울은 서울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 어느 곳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 택시 면허를 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천 같은 직할시는 인천 직할시 내에 택시 면허증을 따야 되는 거죠. 예. 그분은 택시 자격증을 빨리 땄네요. 제가 할 때는 한 몇 주씩 기다려가지고 시험 일정을 잡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티오가 꽉 차가지고 15명 정도밖에 시험 응시를 못 해가지고 안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시험장이 몇 군 돼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당일에서 당일 시험 볼 수 있게끔 여러 곳에서 시험을 응시를 하니까 인천에서 구태여 시험 보려고 하지 말고 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시험 날짜가 없으면은 아무 지역에서든지 시험을 봐가지고 그 지역 시험지만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서울에 가서 보더라도 인천을 택하면은 인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택시 자격증 딸 때 시험 문제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좀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접수시켜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택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전에 음주로 해서 그게 취소가 된 거죠. 면허증이 취소되면은 택시 자격증도 똑같이 취소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서 그 택시 자격증 취소를 안 시켜가지고 그 택시 자격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받았고 왔는데 구청에서 마지막 날 인가 과정에서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은 59년생인데 그래서 이분 역시 다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면은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분은 두 번이나 계속 떨어진 거죠. 연달아 두 번 떨어지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시킨 사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있는데 그 택시 자격증 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나이가 만 65세가 지났기 때문에 자격유지 검사를 또 봐야 된다고요. 네. 자격유지 검사에서 통과를 못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예 택시를 포기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네. 예. 참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아직 시행된 단계가 옛날 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강화된 자격유지 검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약간 유보가 된 상태죠. 내년 초에 실시할 것 같더라고요. 예. 참 대표님 개인 택시 양수 교육 신청이 있다면서요? 예, 내년 1, 2, 3 교육이 12월 11일부터 양수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11일 날은 3회 이상 떨어지신 분, 그 다음에 12일은 2회 이상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15일은 한 번 이상 떨어진 사람을 접수를 받고 16일 날은 신규자, 17일 날은 역시 마지막에 신규자나 경력자나 마지막에 접수를 못한 사람은 몰아뛰기로 접수를 받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번에 그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그 기간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특별한 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번 시험하고 똑같이 응시였는데요. 전에도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이 맨 먼저 해가지고 4번 추천 기회를 줬거든요. 네. 한 번 떨어져서 추첨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4번 추천 기회를 줘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지체된 사람 우선순위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2번 떨어진 사람은 3번 추천 기회를 줬고 한 번 떨어진 사람은 2번 추천 기회를 줘가지고 많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추천 기회를 더 줘가지고 합격률을 좀 높인 거죠. 네. 예. 그러면 많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이번에도 유리하네요. 그렇죠. 먼저 많이 떨어진 사람으로 내보내야지. 그래야 적재된 인원이 좀 해결이 되는 거지. 신규자는 처음에 바로 실시해갖고 바로 당첨되면은 좀 불합리한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신규자들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교육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을 늘리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교육장을 지금 신설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례가 되는데 떨어진 사람은 희망 고문이잖아요. 3번, 4번, 5번, 6번 하다 보면 1년, 2년이 훌쩍 가잖아요. 택시 하나 살려고 1년, 2년을 허송세월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봐요. 신규로 진입해서 첫 번에 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극소수는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대표님 오늘은 SUV 개인 택시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개인 택시 시장에서 SUV 차량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본인이 자가용으로 탔던 게 SUV 차량 같으면은 개인 택시도 그걸 선택을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SUV로 하게 되면 시야가 좀 높잖아요. 네네. 시야가 높고 본인이 타던 차로 차 형태로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아무래도 좀 몸에 익숙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예, 예. SUV 차량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전에 소나타나 K5가 단종되면서 틈새 시장으로 들어온 게 기아 스포티지하고 르노에서 QM6가 나왔죠. 그 틈새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기아 스포티지는 그래도 꾸준히 인기를 얻어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나가는데 르노 QM6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중지가 됐다고 보면 돼요. 택시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고 연비도 낮으니까 아무래도 그 SUV 시장에서 르노 차량은 좀 퇴화되고 지금도 인기 있는 것은 기아 스포티지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지금 주문해도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좀 뜸해진 거죠. 네. 예, 예. SUV를 택시로 사용할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야거리가 일반 승용 계통의 택시보다는 높죠.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성도 좋고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노약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죠. 그리고 차체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좀 길어 보이니까는 운전하는데도 승용차로 운전하는 사람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적인 단점은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승용 계통의 차량이 아니고 SUV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네. 실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 건가요? SUV 차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금 기아에서 나오는 스포티지가 차량 납기 기간이 좀 늘다 보니까 요즘은 좀 뜸하고 그 다음에 르노에서 나오는 QM6는 거의 요즘 택시로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연비도 나오지 않고 차체도 무겁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전에 소나타나 K5가 단종됐을 때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나가지 않고 있죠. 네. 예, 예. 그러면 대표님은 개인 택시 시장의 차량 트렌드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SUV보다는 아무래도 LPG 차량이나 가격이 저렴한 소나타나 K5 쪽으로 많이 치우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예. 근데 SUV 차량이 이렇게 늘고 있는 거 보면 개인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운전이 좀 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운전이 편한 것도 있지만은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가격대가 거의 그랜저 가격대다 보니까 요즘은 좀 찾는 게 좀 뜸하죠. 처음에 소나타나 기아5가 단종돼서 안 나왔을 때 그 틈새 시장으로 들어온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K5나 소나타가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좀 주춤해진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개인 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현지 기사님들 중에서 차량을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수입이 차량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량이 노후되거나 신차 처음에 신규로 진입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그 차량의 재원이나 성능이나 연비를 잘 감안해 가지고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SUV도 좋지만은 택시로는 그래도 저렴한 소나타나 K5가 더 이상적으로 봅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2월 6일입니다.
서울이 50만 원 정도 올랐고요. 광주가 100만 원 오르고 울산이 300만 원 올랐습니다. 그 외 지역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택시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혹시나 처음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 SUV 차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SUV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신에 맞는 차량이라면 선택하시고 아니면 다른 차량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그 차량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